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폭염 기사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도 무더위 때문에 바닥이 솟아오르고 어제는 송파구 아파트 800세대가 정전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60도 가까이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여름 쪽방촌 주민들의 폭염과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맞춤형 정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보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서대문구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되자 이번 의회부터는 사용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최초의 구립요양병원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각종 의혹과 법적 다툼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쪽방촌에서는 요즘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많지만 이렇다 할 뾰족한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쪽방촌입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한 채 무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선풍기 들어도 이불 닫혀지죠. 땀 싫은 데서 이제 딱바닥에서 그냥 들어서 잘 수는 없으니까는 이거 닦아가지고 깔아놓고 이제 잘라. 우통을 벗고 자거나 시원한 물을 마셔 더위를 이겨보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쪽방민들이 방을 나섭니다. 오히려 방보다 밖이 더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쪽방 안이 텅텅 비었습니다. 선풍기를 오랜 시간 튼 나머지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시원한 곳을 찾아 다들 방을 나선 겁니다. 쪽방민들이 피난처로 선정한 곳은 인근 공원이나 서울역 쪽방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혹사기 관련해서 네. 상품 지급해드리고 무더위 쉼터에서 센터 개방해가지고 피하실 수 있게 네네. 센터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선풍기나 모기 퇴치제라든지 이렇게 소방품 들어오는 것들 나눠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꼼짝도 않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용산구 후암로 일대에 거주하는 쪽방민은 1000여 명으로 이 중 27%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을 위한 자치구 차원의 무더위 대책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무더위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용산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어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 의회에선 지난 23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난관리기금을 폭염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빠르면 오는 9월에나 공포될 것으로 보여 쪽방민들의 숨막히는 무더위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수년간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여러 이유로 해제되고 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이 개발 해제 구역이 39곳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해제 이후 2차 노후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시 직권으로 지난 2015년 재개발 사업이 해제된 성북 4구역. 200여 채의 노후된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담장엔 금이 가고 낡은 지붕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곳엔 하수도와 도시가스조차 없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도 없어 만일에 있을 화재엔 무방비 상태입니다. 도시가스도 소방도로도 없지. 기름 겨울에 한 포철 달라면 100만 원씩 들여야 되는. 엄청 애끼 떼니까 그렇게 되니. 따숩게는 사나 노인네들은 다 애끼면서 살지. 도시 한복판에 성북여고 같은 데는 없어 솔직히. 재개발 사업이 해제된 또 다른 지역. 이곳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금이 가고 낡은 주택은 붕괴 위험마저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직권 해지한 것. 문제는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민들 각자 집을 짓거나 보수하기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성북구의 경우 서울시가 직권 해제한 9곳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집을 고치고 싶어도 건축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차량들이 안쪽까지 진입을 못하니까 공사비 단가가 엄청 높아지죠. 이제 인력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집들이 더 노후화되고 더 열악해지는 이제 2차 노후화라고 그러는데요. 결국 도로나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노후주택 보수도 가능한 상황. 하지만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성북구의 해제 지역 중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성북 4구역의 경우 정부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지만 해당 자치구의 집값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에 걸려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 찬반 투표 의견 수렴 없이 직권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은 최소한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로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용 8구역도 2016년도에 직권해 가지고 16년도부터 우리가 계속 도시재생을 지금 전용 389구역을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3년째. 그런데도 해주지도 않고 있고. 한편 얼마 전 발표된 빅데이터 조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에 가장 많은 노후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레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지난 7대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구의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을 놓고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8대 서대문구 의회는 업무 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7대 서대문구 의회에서 한 상임위원장이 2년간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일주일 사이 한 사업장에서만 14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만 원 이하 소액 결제도 눈에 띄어 개인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 의회는 이처럼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달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로 보다 투명한 구정 운영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7대 때 또 문제가 일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8대에서는 정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저희가 우리 의총을 열어가지고 동료 의원들하고 8대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대문구 의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외에도 예산 집행 내역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각 자치구별 기초의회 의장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중구의회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영훈 의원이 제8대 중구의회 전반계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조영훈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8대 중구의회 전반계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을 의원님들께서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저를 선출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중구의회는 의장단뿐만이 아니라 이 상임위원장도 전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이 정당 간의 소통이 잘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어느 정당이 숫자가 좀 많다고 해서 다 가지려고 그러면 이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중구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실 때 그중에 임기 내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큰 것이 우리 의회 옆에 있는 미 공병단이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약 한 13,000평 되는데 이 부지에 행정타운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거기도 뭐 대등소이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다 행정타운을 만든다면 바로 앞에 마당이
훈련은 공원인데 그게 한 6천여 평 되거든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구가 정치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구가 부족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사람을 꼬다가 선거를 합니다. 예. 성동 구민을 약 8만 5천을 꼬다가 선거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특례 조항을 두어서 다음 선거부터는 우리 중구민만 국회의원을 뽑게 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성동 일부 지역을 중구로 편입을 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성동구를 중구에 편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중구의 제일 큰 현안입니다. 그렇군요. 의장이 마지막으로 이 7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이 8대 의회 전반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저 당적 가졌기는 하지만 당적 생각하지 않고 여야 똑같은 마음으로 오면 잘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 평소에 이 소통을 강조하신 만큼 의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구의회 조형훈 의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상류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투신자가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광진구 중곡동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인부 황모 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건축 자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강북구 미아동에서 25.5톤 트럭 한 대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7명 중 1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전제품과 가지도구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4년) 전 서울시 최초의 구립요양병원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 민간의료재단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부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적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더해지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왓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노인성 질환 전문 치료병원인 강남 구립행복요양병원입니다. 300병상을 두고 있는 서울시 최초의 구립시설로 병원을 짓는 데만 600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1년 강남구청의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한 민간의료재단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원 이듬해 구청이 요구한 12억 5천만 원의 시설 운영비 납부를 재단에서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모집 공고문에는 납부 조항이 있지만 최종 협약서에는 관련 항목이 누락된 것이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법률에 따라 계약 내용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이 1, 2심에서 재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강남구는 연간 7억 5천만 원의 5년분인 40억 원 상당의 시설 운영비를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상고심을 회수한다고 하면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0억 원 상당의 의료 장비도 구청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는데 시점이 향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쓰여져 부실 협약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채용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을 위한 기간이 통상 2, 3개월 정도인데 행복요양병원은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120명에게 17억 3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는데도 당시 구청에선 근무 사실 확인 없이 공문만으로 비용 처리를 해준 겁니다. 강남구는 뒤늦게 선채용 인력의 절반 이상이 재단사나 다른 병원에 근무하며 이중 취업을 했다며 비용 반환을 위해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료 제출이 제한되고 실무진이 바뀌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의료법인 이사장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1억 6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도 횡령과 배임으로 수사가 벌어졌지만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에 구청의 고위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녹취록 하나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해당 부서 국장과 병원 관계자가 함께 나눈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수서나 이런데 일체 자료를 추가 자료 주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그냥 쭉 가라고. 안 들으면 제가 직무정지라도 내릴 거예요. 구청과 병원이 고의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건 무마를 위해 더 윗선까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나머지 건에 대해 청장님도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보면 당연히 수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당시 의료재단과 소송을 벌인 해당 부서 과장과 팀장, 직원은 얼마 뒤 타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강남구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는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수차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답변이나 해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강남구 의회에서는 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주문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병실 가동률이 97% 이상이 되고 입원하려면 몇 개월씩 대기해야 되는데 임대료도 내지 않는 병원이 적자라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 강남구에서 병원을 확인할 수 없는,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수탁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신임 강남구청장이 취임 1호 결재로 구청에 대한 감사원 기간 감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재무와 회계감사는 외부 기관에 별도로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어느 선까지 해소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빌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시간도 없고 차도 막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멀리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까운 도심 속 피서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송파구에서는 최근 개장한 성내천 물놀이장에서 이색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태윤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불볕더위 속 성내천으로 모여든 아이들. 하나같이 두 손엔 책을 쥐고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튜브 위에서도 한 장, 물속에서도 한 장. 어느새 성내천 물놀이장은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가 가득한 야외 도서관이 됐습니다. 물놀이 하러 왔는데 튜브도 빌릴 수 있고 책도 빌릴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또래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어서 책도 읽으면서 물놀이도 하니까 좋았어요. 올해도 성내천 물놀이장에 이색 도서관이 마련됐습니다. 개장 이후 수년째 이어온 여름 행복 문고입니다. 창작 동화를 비롯해 위인전과 문학 등 모두 2천여 권이 어린이들을 맞이합니다. 책은 물놀이를 즐기는 동안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시원하게 북캉스를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도서 무료 대여는 물론이고 물놀이 용품도 대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책을 읽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구를 주제로 자원봉사자들이 동물 관련 책도 읽어주고 아이들이 동물 가면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동물옷, 동물 모양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고 책을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점토를 가지고 직접 동물 모양을 만들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성내천 물놀이장이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여름 행복문고는 오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도시 아이들의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 활동가와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영호 의원의 주최로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도시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놀이 공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놀이 실태와 어린이 공원 활성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공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산구가 다음 달까지 청년 정책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청년이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구성되는 자문단은 200인 규모로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용산 구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구는 앞으로 동별 청년 대표를 1명씩 뽑아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 자문단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정책은 상호 간 공유될 수 있도록 용산 청년 생활 백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7개 야외 공원에서는 다음 달부터 무료 영화가 상영된다고 합니다. 월드컵 공원과 경의선 숲길, 강동 천호공원과 중랑 캠핑숲, 구로 푸른수목원 등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마련된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